늘어나는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70세 이상 백신 접종 사전 예약도 25%를 넘어섰습니다. 여수공항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코로나로 저비용 항공사 운항이 늘었기 때문인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 고민입니다.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베트남 국적으로 현장에서 검거된 인원만 30명이 넘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안이 있는 지역 현장과 5.18 묘지를 경쟁이라도 하듯 방문해 지역 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 유흥업소와 고흥 제사모임 등에서 촉발된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여수 13명, 고흥 5명, 순천 1명 등 총 19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고흥 확진자 5명 가운데 4명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제사 모임을 한 친인척들로부터 감염됐으며 여수 확진자 가운데 대부분이 유흥시설과 마사지 업소 등과 관련돼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 유흥시설과 마사지업 종사자에 대해 전원 코로나19 검진을 받으라는 행정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여수시는 오늘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5종 유흥시설과 홀덤펍, 마사지업, 노래 연습장의 업주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 관계자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이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는 만큼 대상자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0에서 74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 사전 예약 첫날 이후 여수와 순천에서는 대상자의 4분의 1 정도가 예약을 마쳤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사전 예약한 70세부터 74세 사이의 어르신은 3,600여 명으로 접종 대상자의 25%에 달했습니다. 순천시도 대상자 1,900여 명 가운데 3,100여 명이 예약해 28.7%의 예약률을 보였습니다. 예약자들은 오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국내선 비행기가 증편되면서 여수공항이 늘어난 손님을 감당하지 못해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곧바로 늘리는 것이 까다로운 데다 공항 내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해도 지자체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공항이 무단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공항 내 도로는 물론 공항 밖 도로와 버스 정류장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차량이 점령한 상황입니다. 이동 안 하시면 단속됩니다. 코로나 이후 주말 여수공항 이용객은 하루 평균 1,600여 명에서 4,000여 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코로나로 저비용 항공사들이 국제선 대신 국내선을 증편하면서 국내 공항 이용객들이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공항 시설은 그대로다 보니 주차장이 방문 차량을 감당하지 못해 주말마다 때 아닌 주차난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차를 하신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저기도 주차장이 다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도 많차고 여기도 많차라서 도로 양쪽에 차량이 늘어서면서 때때로 버스가 통과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차를 꽂고 와버리면 되는데 한 사람이 넘으면 계속 나와버려. 버스 한 나오면 빵빵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수공항 내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닌 공항 내 시설이라 지자체 단속도 어렵습니다. 일단 프랜카드는 불법 주차 딱지인다 말만 해놨지 전부 다 저러놓고 말아요. 여수공항 측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내와 공항으로 가는 대중교통을 확보해달라고 여수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공항 시설 내 주차 문제는 공항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코로나로 갑작스레 발생한 공항 주차난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도심의 유흥업소에서 마약을 집단 투약한 외국인 30여 명이 무더기로 체포됐습니다. 이들 가운데선 2년 동안 마약을 유통한 판매책도 있어 추가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목포의 한 건물에 해양경찰청 특공대원들이 급히 올라갑니다. 유흥주점 앞 굳게 닫힌 철문을
장비로 두드리며 뜯어냅니다. 철문 안쪽에 다시 잠겨있는 유리문. 유리문까지 박살내고 특공 대원이 주점 안으로 진입합니다. 주점 안 테이블에는 맥주 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뭔가를 흡입한 흔적도 남아 있습니다. 모두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현행 범으로 체포되고다. 변호사를 거리에 걸리가 있다. 주점 안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남녀 34명이 검거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붙잡힌 뒤에도 약에 취한 듯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선원이나 이주 여성들로 같은 국적의 마약 판매책 29살 A씨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겁니다. 판매책 생일에 다수의 인원들이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하였고 그 파티 장소 주변에서 잠복 근무를 실시하다가 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을 때 판매책 A씨의 집과 차량에서는 엑스터시와 대마, 헤로인 등 다량의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주점에선 대마와 엑스터시 등과 함께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흡입 기구도 발견됐습니다. 3년 전 국내에 들어와 선원 생활을 하던 A씨는 직접 차를 몰고 다른 지역 공급책으로부터 마약을 구해와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외국인 사이에 마약이 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순천시 별량면의 한 도로에서 레미콘이 승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레미콘 운전자 47살 A씨가 중상을 입었고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이 갓길에 세워진 승용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단체 여행객을 찾기 힘든 가운데 해남군이 해남의 숨은 명소로 가족 단위 여행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에 가볼 만한 해남의 명소, 김윤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편백과 삼나무, 소나무가 늘어선 좁은 숲길로 수천 송이 수국들이 화사한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에 나섰습니다. 성급한 불도와는 벌써 꽃을 피웠고 숲길 곳곳에는 아기자기한 쉼터도 조성돼 한낮의 더위를 피할 수도 있습니다. 해남 봉동마을 구수골 깊은 계곡 13만여 제곱미터에 조성된 민간 정원으로 경치가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절대 동선이 겹칠 염려가 없습니다. 사이길도 많아서 따로따로 이렇게 동선을 도실 수 있어서 해남과 완도의 경계에 자리 잡은 남창마을. 단량진성을 따라 걷다 보면 해변으로 산책 데크가 길게 이어집니다. 산책로 끝에는 단량진성 만호가 머물던 해월루가 복원돼 관람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남의 숨은 명소들로 땅끝 등대와 화원 예술의 거리 등 모두 7곳입니다. 해남군은 이곳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 해남군 페이스북에 올리는 이벤트를 오는 23일까지 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이렇게 안심하고 올 수 있는 여행지 한 7곳을 선정했고 7월 23일까지 인증샷 이벤트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마고도 둘레길과 고초남 자연생태공원 등도 코로나 안심 여행지로 선정하고 소규모 여행객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남에 시범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의 연장 여부가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전라남도는 6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등 오는 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는데 주말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본 뒤 2주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다만 1단계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여수와 고흥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관광객 유치 목표를 500만으로 잡았습니다. 순천시는 지난 2019년 사상 처음으로 1000만을 달성했던 지역 방문 인원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난해 370만 명에 머물렀다며 올해는 최고점의 절반 수준까지는 회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를 위해 코로나19 시대를 전제로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는 등 안전한 관광지를 찾아 전국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여수 낭만버스가 올해도 여수 밤바다 주변을 중심으로 운행됩니다. 여수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뮤지컬,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를 오는 11월 중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순신 광장을 출발해 2시간 동안 소호 동동다리와 돌산대교 등 지역의 대표 야경 명소를 누빌 예정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동시에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날도 아닌데 이례적입니다. 새 지도부가 구성된 뒤 여당은 첫 현장 최고위원 회의, 야당은 첫 지역 방문이라는 의미도 담았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소속 국회의원들이 1시간의 시차를 두고 국립 5.18 묘지를 참배했습니다. 5.18 정신이 3.1운동 4.19 의거 정신과 함께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우리 헌법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생당하고 아픔당하고 계신 유족들과 또 돌아가신 부상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안이 있는 현장도 경쟁적으로 방문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한국에너지공대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를 찾았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포석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주당으로선 민심 회복이 급선무입니다. 집권 초기 90%를 넘었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지금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유능해지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민주당의 초심을 되새기며 변화와 혁신의 각오를 가지겠습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호남 동행을 선언한 뒤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방문으로 지지층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오는 10일 광주를 방문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광주 정신은 통합과 화합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초선들이 광주 정신으로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말잔치로 그치는 방문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따끔한 비판이 있습니다. 호남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싶다면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단지 당의 이미지 쇄신만을 위한 수단으로 호남을 이용한다는 의구심을 벗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호남을 단지 수단으로 대한다면 민심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은 민주당에도 역시 유효한 경고입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광주시대를 마감하고 38년 만에 전남으로 이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오늘 무안 남학에서 이전 개소식을 열고 도당 사무실이 전남으로 이전한 만큼 전남 지역민들께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개소식에 참석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앞으로 전남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화력발전이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극심하게 침해하는데도 지역 과세 기준은 오히려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화력발전의 지역자원 시설세 기준은 1kW당 0.3원으로 수력발전의 2원, 원자력발전의 1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여수시는 국회 행안위에 서한문을 보내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피해와 지자체의 재정 투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세율을 0.3원에서 1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 기재부에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 간 국도 77호선 승격 지정을 재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국토부가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안에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 간 연륙교 사업을 승격 대상으로 선정했음에도 기재부가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며 추가 심의를 통해 다시 국도 77호선을 승격 재지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장흥 수문에서 고흥 녹동 간 도로가 국도 승격을 통해 연륙교까지 설치되면 현재 이동거리가 85km에서 14km로 크게 단축돼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됨은 물론 남해안 실크로드의 완성을 통한 남해안 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구례 수해가 댐의 대량 방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주민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